자, 이번 시간은 급여관리 업무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관리는 각 사원에 대한 실제 지급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원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 정보는 전 시간에 이렇게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입력한 데이터는 회계 모듈하고 연동되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전표가 생성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선 간단하게 업무 시스템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인사 기초 코드 등록했었고요. 급여 환경 설정했었고요. 그 다음에 언제 내가 돈 주냐 그런 것들 지급일자 등록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당 주는 건지 지급공제 등록을 했고요. 그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라든지 자격증 여부라든지 그런 것들 등록을 하면은 이거를 토대로 내가 실제 근무한 날을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 관리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바로 근태 결과를 입력하는 겁니다. 근태. 여러분들 근태가 뭐예요? 줄임말인데. 그렇죠. 근무 태도겠죠. 근무 태도. 소위 근무를 하지 않은 날이 엄청나게 많은데 월급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근무 태도를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연장 근무를 많이 하면 할수록 당연히 급여를 많이 지급해야 되는데, 연장 근무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50% 가산이 되어야 된다는 점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근태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그러면은 하나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회사 성공 가구의 1월과 6월 근태 집계 데이터입니다. 장성실 평일 20일 160시간 근무를 했고요. 평일 연장은 3일 6시간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어디에다 입력을 하냐? 급여 관리 가장 처음입니다. 그리고 근태 결과 입력 클릭을 해서 1월 달로 가리킨 다음에 지급일은 이렇게 1월 달 거 해서 조회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장성실 여기 클릭을 하면은 20일 제가 직접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160시간, 그리고 3일 6시간. 6시간 할 때는 그냥 6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006 그리고 00 그렇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종합된 시간이 나오겠죠? 그리고 양창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창희는 평일 정상 근무 20일에 160시간, 연장은 하루에 2시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연장 근무일은 하루 근무를 했고요. 시간으로 따지면은 2시간이 됩니다. 내가 근무를 하루 했다고 하더라도 잠깐 2시간 있다가 퇴근할 수도 있으니까 근무한 일자랑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태 결과를 다 입력을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상용직 급여 입력 계산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1월 달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1월 달 거 클릭을 해서 조회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급여 계산이 아예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기본급, 직책수당 전부 다 빈칸으로 되어 있을 건데, 사원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하고요. 급여 계산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전부 다 급여가 계산이 됩니다. 그럼 밑에 개인정보를 보면은요, 장성실은 차인 지급액이 491만 6,780원입니다. 이게 한 달 실질적으로 지급된 금액입니다. 대표이사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죠. 양창희는 260만 원 돈, 정직하는 230만 원 돈 해가지고 모든 종업원들과 대표이사의 금액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번거롭지만 1월 달부터 2월 달도 여기 체크를 하고요. 조회 버튼 누른 다음에 전체 체크, 급여 계산, 또 전체 체크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전부 다 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종업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상여금 나오는 달이 언제라고 했죠? 그렇죠. 1년에 2번 6월 달하고 12월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6월 달 급여가 얼마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사전에 미리 계산을 해봤는데요. 6월 달 급여를 봤더니 장성실은 800만 원 돈. 아까는 400 얼마인데 거의 2배가량 뛰었죠? 이렇게 보너스 나오는 달도 정확하게 계산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여 입력 계산이 끝나면 이제 회계 전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회계 전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계정 과목을 생성을 시켜야 돼요. 지금 우리는 회계 모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사관리 모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관리 모듈이랑 회계 모듈이랑 서로 소통을 하려면은 어떤 걸로 소통을 해야 되냐면은 계정 과목이라는 걸로 소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먼저 계정 과목을 설정하고 그거를 생성시켜야 됩니다. 자, 시스템 관리를 가면은요, 정직하는 메뉴가 그 권한이 별로 없기 때문에 로그아웃을 한 다음에 종업원을 양창희로 로그인을 해서요. 역시나 권한이 많죠? 자, 시스템 관리에서 기초정보 관리를 클릭을 하면은 가운데쯤에 회계 연결 계정 과목 등록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클릭을 해서요. 아이고, 잘못 클릭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서 모듈 인사 관리, 그 다음에 전표 코드는 급여 해서 초기 설정을 눌러주고 전체 체크 누른 다음에 적용 버튼 눌러야만 이렇게 계정 과목이 생성이 됩니다. 원래 이거를 초기 설정 눌러주지 않으면요 전부 다 빈칸이에요. 반드시 초기 설정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번거롭지만 다시 한번 인사관리 담당자인 정직한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직한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을 이렇게 생성을 했으면은요, 이제 내가 아까 방금 전 계산된 그러한 급여와 상여 데이터를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회계 처리를 위해서 전표를 자동으로 발생시키는 메뉴를 실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사급여 관리에서 전표 관리 클릭을 하면은 처음에 계정 과목 설정이 있습니다. 자, 계정 과목 설정에서 임원 계정, 사원 계정, 제조 계정이 있는데요. 우리 그 자료를 보면은요. 이건 선생님이랑 방금 했고요. 자료를 보면은 임원 계정이 이렇게 쭉 있고요. 사원 계정, 제조 계정이 쭉 있습니다. 이거를 직접 계정 과목 설정을 해야 돼요. 임원 계정, 기본급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냐? 우선 F12 버튼을, 조회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가 전부 다 빈칸으로 나와 있으면은 임원 계정을 누릅니다. 계정 코드는 나와 있으니까 80100 해가지고 임원 급여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직책수당, 자격수당, 교통비, 상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입력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차변이냐 대변이냐는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냥 엔터 해가지고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원 계정도 마찬가지로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조 계정도 마찬가지로 진행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급 있고요. 공제가 있겠죠? 자, 공제를 보면은요. 임원 계정에서 이거는 전부 다 원천징수 되는 거기 때문에 원천징수 하면은 떠오르는 계정 과목이 예수금인 거 아시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차인지급액 전까지는 전부 다 예수금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차인지급액은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예금으로 뭐 현금으로 이렇게 봉투에서 주지는 않잖아요. 요새는 계좌이체 하니까 보통 예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임원부터 사원 그리고 제조 계정도 전부 다 마찬가지이겠죠. 이렇게 계정 과목 설정이 끝나면은요, 이제 드디어 먼 길 왔습니다. 드디어 전표를 집계하고 생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전표 집계 1월 달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1월 달 거 조회를 누르면은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본사만 처리할 게 아니라 우리 대구지사도 처리를 해야 되겠죠? 대구지점. 그래서 본사랑 대구지사를 다 처리를 해서 선생님이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전표 처리를 미리 했겠죠. 자, 그리고 F10 조회 버튼 누르면은요, 이렇게 뜹니다. 선생님 지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전표 처리 결과를 볼게요. 전표 처리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전표 처리가 되어 있는 게 확인되겠죠? 그래서 1월 달부터 뭐 3월 달, 뭐 6월 달, 5월 달 해서 12월 달까지 전부 다 이렇게 전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전부 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같이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미결이라고 나와 있죠. 왜 미결이라고 나와 있냐? 회계관리 담당자가 승인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로그아웃을 한번 눌러볼게요. 로그아웃을 눌러보고 우리 회계 담당자가 누구냐? 우선 권한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들어가 볼까요? 양창희. 그리고 회계관리 클릭을 하고요. 전표 장부관리 클릭을 해서 두 번째 전표 승인해제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급여 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의 기간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당연히 조회된 데이터가 없겠죠. 왜? 어느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인사교육팀에서 했고, 그리고 누가 작성했습니까? 아까 정직한이 작성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회를 하면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 게 쭉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승인 처리를 눌러주시면 돼요. 총 12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근데 결의일자는 선생님이 1월 8일 일자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전부 다 12건이라는 거. 그래서 승인 처리해주면은 이렇게 다다닥 해가지고 전부 다 승인 처리된 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바로 급여 처리까지 완료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몇 월 달이죠? 이거 보는 시점에 따라 다르겠죠? 1월 달에는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선생님도 이제 곧 있으면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요. ERP 시스템을 이용해서도 연말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보관리팀 양창희 사원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연말정산을 수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양창희 사원을. 이거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인사급여관리에서 어디로 갑니까? 인사정보 등록을 가겠죠? 인사정보 등록에서 양창희를 가리키고 재직정보에 가면은 당연히 퇴직을 안 했겠지만 퇴직을 한 걸로 가정하에 퇴직 언제 했냐 봤더니 아까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죠?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걸로 우선은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만들어 본 다음에 우리 이 자료를 가지고 연말 정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국세청에서 올라온 자료 봤더니 자동차 보험은 130만 원, 의료비 공제 본인은 155만 원, 부모님은 330만 원,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연말정산을 다 등록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비록 세금을 내지만 1년 동안 정산을 해봤더니 세금을 많이 냈으면은 돌려받아야 되고 적게 냈으면 더 내야 되고 그게 원리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뭐 병원을 많이 갔다라든지 부양가족이 많다라든지 그러면은 세금을 남들보단 조금 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산하는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ERP 프로그램에서 우리 연말정산 관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료를 입력을 하면은요. 정산 연월이 13월로 되어 있을 거예요. 13월. 2021년 13월. 근데 13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조회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 양창희 사원의 연말정산 국세청 자료를 보고 이렇게 넘어오는 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선생님이 그 등록을 할 때요. 인사정보 등록을 내가 퇴직일을 2021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이 20년 거 프로그램이고 현재는 21년이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퇴직일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에 퇴직을 한 걸로 가정하에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정산연월은 2020년 12월로 하고 조회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사원 코드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상자 선정을 클릭을 하면은요. 이렇게 대상자 선정을 하면은 사원 코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양창희 사원 나오는 거 확인 버튼 누르고 확인을 하시면은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대상자 선정과 동시에 부양가족 기존에 등록했던 것들이 쭉 갑니다. 쭉 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보고 자동으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보통 부양가족 정보는 자동으로 등록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의료비 지급 명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의료비 지급 명세에서 지금 본인하고 부친이 의료비 내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본인하고 부친이 의료비 내역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코드 도움 버튼을 눌러가지고 본인 누른 다음에 의료 증빙 코드는 보통 여기서 코드 도움 받고요. 국세청 자료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그리고 금액이 아까 본인이 155만 원. 그리고 엔터, 비해당. 그리고 코드 도움 봐줘가지고 부친도 했었죠? 자, 부친 코드 도움 국세청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부치는 얼마인가 봤더니 33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의료비 공제가 되겠죠. 그리고 기부금 명세도 여기에서 지금 방위성금으로 50만 원 낸 게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냥. 그리고 이제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자세하게 정산 자료를 입력해가지고요, 입력을 해주면은요, 무사히 연말 정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연말정산 데이터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하지는 못해도 이렇게 연말정산까지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ERP 프로그램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사급여관리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게 됐는데요. 고생 많으셨고, 다음 차시에는 회계관리 업무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